네? 전부치 다 화상 입으셨다고요? 왜 그래? 아우, 어떡해. 이럴 때 문 연 약국이나 병원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나 병원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 이젠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그 화상 부위에 물이 닿게 되면 사실 통증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만 이제 씻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충분히 한 20분에서 40분 정도는 열기를 식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크고 작은 사고로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연휴 동안 문을 닫는 병원이나 약국 대신 응급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김두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청 소방위 조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교수님, 명절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 좋아야 할 날인데 응급 환자가 더 많아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통계적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일반적으로 명절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 1위는 바로 장염 환자입니다. 아, 네. 일단 명절이 되면 먹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제 제가 봤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다 이제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고이 담궈놨던 이제 과실주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서 뭐 소주, 맥주 이런 것들 이제 과도한 음주와 그리고 과도한 음식 섭취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로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벌초를 갔다 오시다가 벌에 쏘여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상황으로 응급실을 방문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휴가 길수록 119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구급 출동 건수는 평균 45,555건인데요. 네. 이 중에 이송 인원이 25,000명이나 됩니다. 연휴 기간의 1일 출동 건수를 보면 9,762건인데요. 평상시 저희가 1일에 출동 나가는 건수가 네. 8,657건. 이렇게 숫자로 말해서 조금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네. 평소 출동보다 12.8%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 이동이나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졸음운전, 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낙상 등의 외상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네. 각별한 주의와 또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휴가 긴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네.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어떻게 좀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아서 애태우신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필 명절 연휴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디 보자. 배한 상자. 굴비, 송편은 다 준비됐고 나물하고 저는 내일 집 가서 어머니랑 같이 부치면 되고. 또 빠진 거 없나? 아예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추석 상차림 준비로 한참 고민하던 나피군 씨. 이상하다. 왜 전화 안 받으시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어머니다. 어머니!
이렇게 안 받으세요, 전화를? 네? 전부 치다 화상 입으셨다고요? 아, 어떡해. 많이 다치셨어요? 어디요, 어디? 뭐라고요? 치약을 바르고 계신다고요? 안 되죠, 어머니. 치약은 안 돼요. 일단 어머니, 부어오르시기 전에 손목에 찬 시계, 팔찌, 반지 이런 건 다 빼세요. 네. 그리고 찬물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고 계셔야 돼요. 네, 지금 11시 40분이니까 한 12시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얼른 하세요.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을 총동원합니다. 진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아, 속상해. 네, 어머니. 어떻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다행이다. 많이 부어오르진 않으셨고요. 그럼 일단 어머니 바세린 먼저 발라보세요. 네네. 아, 그리고 어머니 참 그 상처에다가 직접적으로 얼음이나 이런 거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아셨죠? 10분 이상 담궈서 열기를 가라앉혀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응급 처치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얼음을 직접적으로 화상 부위에 대는 것은 이제 통증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반지나 아니면 팔찌와 같은 장신구를 하고 계시다면 피부가 더 부어오르기 전에 제거를 하셔야 하고, 혹시 물집이 잡힌다면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물집을 터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화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부 안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유가 끝나고 가까운 피부과나 성형외과,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제 내원을 하셔서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더 심해지진 않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명절 휴일이라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 금쪽이. 가뜩이나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에 나피곤 씨는 속이 상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왜 그래? 어떡해. 괜찮아. 이때 필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혈시키기. 이렇게 꼭 누르고 있어. 괜찮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안 되겠다. 119에 전화해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네. 추석 연휴 첫날이라서 그런지 아무데도 전화를 안 받아서요. 네, 혹시 문연 병원이 있을까요? 네네, 좀 알려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아, 문연 병원 있대. 가면 되겠다. 깨끗한 젖은 거즈에 잘 감싸고 밀봉을 해서 얼음이랑 물이 1대1로 섞여 있는 통에 잘 담아서 냉장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병원에 가지고 내원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시어머니가 화상을 입고 낮엔 아들이 손을 베이고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길고 고된 걸까요? 그래도 이제야 한숨 좀 돌리겠다. 엄마 잠깐 방에 가서 좀 누울게. 응? 이게 웬일이야? 재채기만 해도 허리를 삐끗한다더니 정말 말로만 듣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평소에 주워들은 알뜰 상식을 써먹는 일. 반듯하게 누워서 무릎에 베개를 받치고 있는데요.
금쪽이 아파. 나 허리 삐끗했어. 아파 죽겠어. 이 양반이 지금. 냉찜질을 어떻게 해. 꼼짝도 못하겠는데. 됐어. 끊어. 가뜩이나 몸도 아파 죽겠는데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남편.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끙끙 앓기만 합니다. 이걸로 찜질하는 거 맞지? 내 새끼. 우리 금쪽이. 이뻐라, 내 새끼. 급성기 하루 이틀 이내에는 아이스팩 같은 걸 대고, 그다음에 아픈 부위를 우리 뭐 베개나 이불 같은 걸 좀 깔아서 하지 거상 다리 쪽으로 올려주고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의원을 그리고 나서 방문을 하시는 걸 꼭 권유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누구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추석 명절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꼭 알아두셔야 온 가족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소방위님, 추석 연휴 동안에는 보통 병원이나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죠. 네. 그런데 가족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네. 문 연 약국이나 병원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혹시 생각나는 번호가 있으신가요? 있죠. 네. 119. 네, 맞습니다. 바로 네. 119입니다. 저희 119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는 신고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또 추석 연휴 때 필요한 병의원을 안내해주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119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 포털 이젠 누리집에 들어가시면요. 위치 정보를 동의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병원과 약국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심정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위치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휴일 지킴이 약국을 검색을 해보시면 공휴일이나 밤에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약국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다른 거 다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명절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명절 병원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쉽게 얻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추석 전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준비로 많이들 바쁘실 텐데요. 기름을 많이 쓰는 추석 음식을 준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9살 이하의 소아 화상 환자가 거의 3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사실 꽤 높은 비율입니다. 근데 아기들 같은 경우에 또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인보다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얕은 화상에도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한 섭씨 65도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섭씨 65도 정도의 액체에 아기들이 한 2초 정도만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3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일단 화상을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거는 화상 부위에 열기를 식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차가운 수돗물이 그 화상을 입은 부위를 계속 씻겨 나가면서 열기를 식혀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화상 부위에 물이 닿게 되면 사실 통증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만 이제 씻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충분히 한 20분에서 40분 정도는 열기를 식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119에서 출동을 나가보면 실제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잘못된 방법으로 처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장 많이 잘못된 방법은 얼음을 직접 대고 있는 겁니다. 얼음 찜질을 할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돼서 네. 화상을 입은 피부가 낫는데 필요한 영양분이나 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실수는 오이나 감자를 갈아서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붙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계십니다. 신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이가 좀 진정작용 네.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햇빛에 얼굴이 그을렸을 때 오이나 감자를 붙이고 있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요. 네.
각종 세균들로 인해서 화상 부위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 또 술자리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에 그 화상 부위를 소독하겠다고 소주를 들이붓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알코올이니까요. 네, 소주에는 물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실제 소주를 화상 부위에 부을 경우에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통증을 오히려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치약이 화상 연고를 대신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떠도는데요. 네. 치약을 바를 경우에는 상처가 더 심하게 악화될 수가 있고요. 더욱이 바른 부위의 치약이 말라붙게 되면 피부의 열기 배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 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장염입니다. 네, 장염이란 진단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은 바이러스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타바이러스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증상으로는 발열, 설사, 구토 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설사, 구토가 심해져서 탈수 증상이 왔다라고 하면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액이나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탈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건 뭐냐? 그럼 집에서 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탈수를 기준으로 보실 때는 아기가 설사와 구토를 하는데 8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않는다. 8시간 동안 기저귀가 젖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탈수를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술이 너무 말라요. 네, 너무 마르거나 아기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축 처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탈수를 좀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가 그때그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구토를 하고 설사는 하는데 소변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입이 특히 마른다 할 때는 탈수 증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거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증상들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장염 이외에 또 고열 증상이 있는데요. 사실 일단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면역 활동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사안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8도 이상의 열이 나면 해열제를 이제 섭취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있고 또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이렇게 3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또는 덱시부프로펜은 교차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열이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교차 복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성분일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마다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열제는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약이지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치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복용은 좋지 않은데요. 고열이 48시간 이상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발열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빠르게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자녀가 갑자기 공휴일이나 밤에 아프다고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꿀팁은요. 제 옷을 보면 생각나는 거? 119? 네, 맞습니다. 바로 119라는 번호를 기억해 주시는 것 자체가 꿀팁인데요. 네. 119에서는 아이의 상태와 위급성에 따라서 병원을 안내하기도 하고 필요시에 구급 출동을 해서 이송 업무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안내하는 병원 중에서는요. 소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평일 야간 시간대 또 토, 공휴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리 동네 달빛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잠깐 응급 상식에 대해서 O, X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모두 다 같이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서 O 또는 X를 들어주시고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맛있는 송편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다면 우선 기침부터 해본다. 하나, 둘, 셋. 셋 다 오래 들었네요. 네네. 네,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일단 기침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기침을 해서 목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기침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의식은 있고 기도 폐색이 의심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빨리 하임리히법을 수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는 상태에서 주먹을 이렇게 감싸쥐고요. 그 대상자의 명치 부위를 밑에서 위로 복압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네, 그러니까 복압이 증가시켜서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설사를 한다면 가능한 물도 마시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 그러니까 물 마시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보통 설사를 하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시는데요.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만약에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하면요, 약국에서 경구형 수분 보충제를 구입해서 마시게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입으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이온 음료 같은 거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서 마실 수 있는 걸로 대체를 해도 네, 괜찮을까요?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열감기 증세가 있을 때는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해야 빨리 낫는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제 생각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뭐 감기 증상이니까 열감기니까 열에 좋은 거, 감기에 좋은 거 같이 먹으면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말고 시청자분들도 하고 계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기가 열나면 다 빨리 먹여가지고 열을 빨리 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요. 보통 종합감기약에는 진통해열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한 개만 복용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같이 복용했을 때는 과용량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네, 심각한 증상이 뭔지 보고 네. 그거에 맞춰서 좀 맞춰서 복용하는 선택을 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열이 난다면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제가 다 질문이 안 될까 봐요. 그러니까 열 나면은 왜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렇게 찬 걸로 갖다 대주고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데 잘못된 네. 방법인가요? 얼음찜질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오한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얼음찜질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뭐 목, 사타구니, 뭐 네. 겨드랑이 이런 쪽을 살살 마사지해 주면서 네. 열을 식혀서 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가운 수건이 아니라 미지근한 수건으로 해야 네, 되나요? 너무너무 차가운 수건을 대시면 어떠신가요? 깜짝 놀라죠. 네.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차가운 수건을 대게 되면 울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차가운 수건보다는 미지근한 수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OX를 통해서 응급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의료진도 긴장한다고 합니다. 연휴 동안 환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장 엿새간의 황금 연휴를 맞이한 추석. 저마다 즐거운 추석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추석 때 가장 붐비는 곳은 바로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질환으로 찾아오나요?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음식과 관계된 그냥 과식을 또 많이 할 수 있고 배탈, 설사라는 급성 복통 이런 것들이 응급실을 많이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칼질을 해서 뭐 손을 깊게 베인다든지 그런 환자를 꽤 많이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추석 같은 명절 연휴에는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 합니다. 추석 때 응급 환자들이 정말 많은데 비응급 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도 특히 당일날과 다음 날에 응급실이 가장 붐빈다는데요. 그런데요, 선생님, 응급실을 이용하는데도 알아두면 좋은 꿀팁이 있다고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하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을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딜레이 되고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역센터에 전화를 하면 우리 각 지역의 어떤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중에 따른 적당한 병원을 지정해 주는데 제가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 중에 이제 명절 연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환자분들이 위장염이나 두드러기거든요. 요즘 날씨가 아직도 덥기 때문에 명절 음식이 잘 상하기도 하고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이제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가뜩이나 연휴에서 응급실은 너무너무 붐비기 때문에 이러한 비응급 질환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시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명절 연휴 전에 진통제나 소화제나 이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상비약을 미리 비상약으로 구매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몸에 이상이 있고 어디를 급히 다쳤다. 만약에 그러면 주위 보건소라든지 119 쪽에 도움을 받아서 현재 자기 상태와 자기 경중에 따른 가장 적당한 병원을 소개받는 게 가장 일단 빠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휴일을 알차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프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추석에도 변함없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처럼 연휴가 길 때에는요,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응급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중환도 있지만 사실 경미한 증상으로 불안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신혼부부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원을 했고 그다음에 남편분이 이제 여자분을 이제 엄청 걱정하는 상황이었고 복통이 매우 심하다는 이제 아이고. 증상으로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를 살려달라라고 이제 되게 긴급하게 방문을 하셨는데요. 네.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복부에 변이 가득 차 있는 변비 변비였어요? 증상이었던 아이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나가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셨지만 네. 사실 응급실에 이제 진료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미한 환자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 다른 중환들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잘 고려하시고 연락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을 비롯해서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이어가나요? 네, 전국의 권역별로 400여 개의 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또 응급의료 기관을 제외한 응급실까지 합치면 총 522개소의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응급실 외에도 또 보건소를 비롯해서 각종 병원들도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나 병원 정보는 119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응급의료 포털 이젠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방청에 계시면서 응급 환자를 참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당황하면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가 유의해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119 신고가 참 쉽다고는 하지만요. 생각보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와라. 이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상황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주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선 와라. 빨리 와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신고 요령 4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화재 상황인지 또 구조 상황인지 구급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주소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소를 잘 모르신다면 전화번호나 인근의 상호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환자는 어떤 상태인지,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119에 전화하면 사실 떨려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119 번호에 현재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서 보내주시는 방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또 되게 간편하게 네.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석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증후군이 있다고요. 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녀들이 독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체 노화, 그다음에 퇴직 등으로 사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상실감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에 귀성을 하지 않고 각자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교류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보통 이제 힘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속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봐요. 그 질문에 너무 답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시냐고 여쭤보면 네. 거의 10분 중에 10분이 오면 좋지. 오. 너무 반갑지. 손자도 보고 싶고 라고 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괜찮아.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자녀분들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오기가 너무 멀거나 했을 때는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훨씬 이런 상실감이나 외로운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추석엔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때 장거리 운전 많이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운전을 할 때 건강을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몰려오기가 쉬운데요. 이때는 휴게소에 들러서 한두 시간에 10분 정도씩은 쉬시는 게 좋은데요. 휴게소에 내려서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운동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많이 해보셨던 스트레칭인 것 같아요. 손 한번 깍지 펴시고 네. 위로 쭉 올리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겨드랑이가 당겨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휴게소에 들르셔가지고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목에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목 운동도 중요한데요. 손가락에 깍지를 껴고 깍지를 껴고. 턱에 대고 쭉 앞쪽 근육을 당겨줍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마찬가지로 뒤쪽 근육도 당겨줍니다. 그리고 옆쪽 근육도 당겨줍니다. 네. 당겨주시고 반대쪽 근육도 당겨줍니다. 네. 이렇게 근육을 사방으로 당겨주면서 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네. 피로도 조금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훨씬 좀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휴게소에 들르셔서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으시면서 졸음운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석 음식을 만들다가 뜨거운 물이 든 냄비를 들다가 쏘는 바람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물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물집은 터뜨리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평소에 굉장히 궁금한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집을 터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일단 물집이 생겼다라는 거는 화상의 2도 화상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집은요, 우리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터트리게 됐을 때는 표피층이 파괴가 되면서 진피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진피층에는 혈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출됐었을 때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물집은 함부로 터트리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cm, 지름이 2cm 정도 되는 물집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치유가 되면서 이 물집이 재흡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2cm 이상 좀 커다랗다라고 했었을 때는 집에서 임의로 터트리시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서 처치와 소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까 집에서 터트린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터트렸을 때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상처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꼭 유의해야 할 부분은 지름이 2cm 이상이냐 이하냐. 네. 그래서 이 환부가 크면 병원으로 꼭 네.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 사시는 곳이 버스도 잘 안 다니는 오지입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뵈러 가지 않았는데요.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이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비롯해서 평상시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일단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려면요. 대상 환자 기준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먼저 대면 진료 경험자, 또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중 의사가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더불어 안내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에 구급대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안심콜 서비스 가입자가 응급 상황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면 해당 지역 119 종합상황실 모니터에 개인정보와 함께 기저질환 병력이 또 나타나고요. 보호자들에게는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문을 닫는 약국을 대신해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와 같은 안전 상비 의약품인데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 전에 반드시 의약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연휴가 6일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응급 상황과 그다음에 응급 상황에 있어서 대처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긴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방이님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추석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추석을 안심시키는 석자 119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